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의사들 강의 같은 거니까 은혜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요청받은 제목이 청소년의 뇌와 성이라 그래서 그냥 강의식으로 생각했는데 미소파 성회라 그래서 조금 떨리네요. 어쨌든 눈치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겨주실랍니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슬라이드를. 청소년의 성이라 그랬지만 이 청소년만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 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침 또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무도 청소년 시대를 지냈죠. 그 옛날 생각하면 요즘 애들하고 보면 나도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애 주기를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속적으로 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안고 있다가 그다음에 아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라는 걸 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이렇게 구슬치기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하고 깔깔대고 웃고 이런 시절을 보내다가 청년이 되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중년기가 되면 이제 한참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어 가지고 손자들하고 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뺑뺑 돈다 이거죠. 그럼 애들은 할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또 자기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걸 인생 주기라 그럽니다. 인생 주기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제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인데, 청소년 건강이라 그래도 이게 결국은 애들 때부터 해서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어른 되고 아기 낳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금방 되네요. 맨 위에 거죠? 둘째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건강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보통이다 이러면 보통이면 건강하죠. 따로 무슨 별일 없으면. 두 번째는 병이 없다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병이 없다. 세 번째는 아주 최고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과정으로서의 건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것인데, 지금 건강해도 병들 수 있고 또 지금 병이 걸리더라도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해서 인생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으로서의 건강을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옛날이 있고 지금 있고 미래가 있죠. 옛날은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애들은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죠. 그럼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미숙에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의 이제 발달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 주기에서 보시듯이. 그러면 미숙한 거는 뭐고 성숙하다는 건 뭐냐? 미숙하다는 것은 애기들 생각하면 되죠. 순수하지만 뭘 몰라요. 고집을 피워요. 자기께 채운 줄 알고. 근데 이제 성숙하다 그러면 이제 융통성이 있게 되죠. 너그러워집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쌍극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인생이 흘러가면서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해지는데, 동시에 이제 고집을 피우다가 원만해지고, 그 대신에 또 아주 교활해지기도 하죠. 꾀를 부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숙해 나갈 때 그 세 가지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몸이 성숙한 게 있고, 정신이 성숙해지는 게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있어요. 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기 몸을 가지고 있다가 덩치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남자 여자 같으면 이제 변하고 이제 사춘기 되면 뭐 털이 나고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이렇게 되죠. 사회적이라 그러면 이제 미숙할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만 쓰니까 그게 인생의 단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 복잡해지죠. 거기 맞춰야 되니까 사회적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나아갈 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때마다 이제 사건들이 생기고, 애기 감당을 못하면 이제 병이 생기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주어지는 그 이제 과제가 애 때하고 청소년 때하고 어른 때하고 노인 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게 맞춰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애기 보고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 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거기 맞춰서 요거 해봐. 그럼 잘하네 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부터 얘기해 보면, 태아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그게 인간성이나 세상이 있어요. 태아의 세상은 자궁이에요. 자궁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궁 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궁 속이 천당이에요. 말하자면 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뭐 먹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둥둥 떠 있으면, 우리가 수영 갔을 때 물에 둥 뜨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궁 속에, 양수 속에 우리가 붕 떠 있어요. 뭐 생각도 없고 무슨 뭐가 없어요.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두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고생이 많으면. 쉽게 말하면 엄마 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태아도 나름대로 말하자면 하는 게 있어요. 느끼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뭐 쭉쭉 빨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이제 태아 자궁 밖에서 들리는 모든 자극이 이제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태교라는 걸 사실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고 이렇게 부드러운 걸 느끼게 해줘야지. 그때 뭐 엄마가 임신해 있는데 뭐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때리고 치고받고 와가당 하면 그 애가 불안해요. 태아도 불안해서 태어날 때 말하자면 이렇게 정명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에는 아주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태아도 발달 단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를 우리는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구강기라 그래요. 입이 시래요. 얘 세상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행복하고 안 먹으면 울어요. 그게 누가 먹입니까? 엄마가 먹이죠? 엄마가 그냥 먹이지 않죠. 이게 안아서 젖을 먹이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유식 한다고 뭔가 이제 그 엄마가 안는 일이 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안아서 젖을 먹입니다. 그럼 아기는 젖 먹고 또 뭘 느낍니까? 엄마의 피부, 체온, 엄마의 목소리, 먹어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애가 젖을 먹죠. 그럼 이 모든 게 말하자면 천당이에요. 애기로서는. 그래서 얘가 이때 뭔가가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이러는구나. 이 세상은 참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애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때 아기 때 이제 엄마의 태도에 의해서 이제 그 인간성에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믿을만하다, 살만하다. 근데 엄마가 만일에 좀 이렇게 구박을 하거나 젖을 잘 안 먹이거나 울어도 내버려 두거나 하게 되면, 뭐 심지어 때리거나 하게 되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구나. 믿을 게 없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이걸 다 잊어버리지만 이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크면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하죠. 대소변 가린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조금 몸이 컸어. 내가 이제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체득이 돼. 어릴 때의 움직임은 중구난방입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다시 나오겠지만 이게 뇌와 근육과 입과 이런 거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뭘 건드리면 그냥 이러지 뭐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잖아요. 중구난방이죠. 근데 2살, 1살쯤 되면은 이제 내가 근육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요 정도 하거든요. 또 걸음마 배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애는 우리 생각이죠. 애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애가 나는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감각을 가져요. 우리가 이걸 자율성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뭐 집어 던지고 뭐 서랍을 열고 뭐 그러죠. 어지럽히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좀 가만히 있어. 꺼내지 마. 똑바로 해. 흘리지 마. 뭐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근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또 오줌 가리는 거거든요. 뭐 물을 쏟으면 별로 힘이 안 들지만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면 집안이 더러워지고 냄새 나니까 엄마가 몹시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엄마하고 아기 사이가 신뢰의 관계가 아까 같이 위해 주는 것만 아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때 얘가 그 말을 따라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대소변 가기를 잘하면 막 우리 아기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 못하면 볼때기를 탁 때리고 그러니까 애는 그걸 받으면서 엄마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항문에 이걸 조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관략근이라 소변도 그렇고 이게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딱 조여야 대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 관략근을 조였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언젠가는 내놔야 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를 이제 근육을 조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이제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자율성인데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되게 창피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생각하게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수치심, 의심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잘해서 엄마가 칭찬을 받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서로 기분이 좋으면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도 그게 잘하는 거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그 대소변 가리기를 시킨다라고 너무 가혹하게 엄마가 다루면 애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겁을 먹어요. 뭘 하려다가 엄마 눈치 보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쩔쩔매요. 근데 이런 것이 평생을 간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대로 잘 할까 말까. 이게 망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산다 이거죠. 엄마, 아버지도 좀 간섭하지만 이때 이제 그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4살 되면은 세상에는 엄마만인 줄 알았더니 또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신이 누구야? 엄마는 내 건데 넌 누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애들 보면 엄마가 좋고 아빠는 없으면 좋겠어 이러죠. 요즘 그런 말 들어봅니까? 딸은 또 아빠 좋아, 엄마 없어도 돼,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서 동생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이제 4살 때 상황입니다. 이게 이 아이의 세계예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지 같은 애 하나 더, 또
또 셋넷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이 그 아이의 세상이 됩니다. 이 바깥은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모르고 알 것도 없고 그 지식이 그렇게까지 뻗치지를 못하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섹스 성 이게 문제인데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또 뭐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때까지 남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엄마하고 잘 지내는데 아빠가 봐서 여보 그러면 엄마는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갚으리거든. 그러면 애기는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더 좋아하네. 아빠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또 딸은 어쩐지 아빠가 좋아 엄마보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옛날 이제 삼각관계 이런 삼각관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아빠가 나를 버려줄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 납니까? 딸이 아빠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와서 아빠 부르면 아빠는 또 엄마 따라가 엄마한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아들이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덩치도 크고 명령을 하고 이러니까 또 딸이 엄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기를 포기하자. 그래서 아빠처럼 아주 멋진 남자가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커서 엄마같이 예쁜 여자하고 난 그때는 뭐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사귄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딸은 아빠는 포기하고 엄마처럼 그런 여자가 돼가지고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빠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그림도 나오지만 이제 아들은 아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배웁니다. 뭐 수임을 어떻게 깎는지 자기도 언젠가는 수임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은 인간성에 무엇을 보태느냐 하면은 이니시어티브를 보탠다고 그래요. 이니시어티브는 이렇게 솔선수범, 자기가 알아서 하는 행동. 그리고 이때 아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다가 아빠한테 야단맞을 걸, 벌받을 걸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남녀 관계에 관해서 말하자면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말하자면 나중에 노이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너무 기댄다거나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심리 상태가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이제 각종 노이로제가 생긴다라고 해석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집안에서 벗어나서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유아원 때부터 막 보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됐어요. 애들은 충분히 한 6살 때까지는 집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유치원이다, 유아원이다, 영아원이다 해가지고 일찍부터 집안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아이는 머리 지능은 그냥 아빠, 엄마 정도만 이해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선생님, 동무들 집을 나가서 집 밖에 나가야 되고 그거 가면 집들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아이의 뇌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도 내 수준에 맞춰서 시켜야지 너무 앞서 나가서 뭘 많이 보여주면 애들이 정보 과잉에 대해서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요 중구난방에 주의 집중이 안 돼. 주의 집중 안 되는 걸 요즘 ADHD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거 좀 하다가 금방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도 끝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테레비를 진득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지를 못하고 금방 이거 하다가 테레비 껐다가 채널 돌렸다가 이럽니다. 그 어른들이 보면 정신 사납죠.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이러는데 애들은 뭐 상관 안 하고 자꾸 주의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집안에서 부모하고 형제간끼리만 지내다가 한 6살 되면 그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간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모이고 애들도 모이고 이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애들을 학대하는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애들은 저리 가 뭐 이러던가. 그래 뭐 나이 많은 장로님이 막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뭐 이런 거 있으면 애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애들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는 게 좋으냐고 우리가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튼 아이들 어린아이 때 뭔가 놀래거나 깜짝 놀래거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게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많으면 이제 그게 요즘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그래. 트라우마.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사소한 거라도 자꾸 상처를 받으면 이게 아까 또 우리가 엄마가 때리듯이 또 대소변 가리기를 각오하게 하듯이 아버지가 무섭게 굴듯이 애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약해져요.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이런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노이로제 불안,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뇌에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발전을 못해서 혈압, 심장, 갑상선 이런데 이제 지장이 와요.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과 마음과 뇌는 일체입니다. 하나에게 상처를 주면 전체에 다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몸도 같이 아파요. 어딘가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계통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각종 병이 생기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거를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그래요. 역경적인 소화기 경험. 그래서 이런 경험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이 많게 자랐으면 이제 나중에 심성이 여려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깜짝 놀래고 이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그냥 보통 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누가 옆에서 큰 소리 나면 아이고, 나보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경우 있죠. 나보고 하는 건가?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가 농담처럼 했는데 나를 갖다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막 유감이 쌓여요. 그런 거는 이제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 예민한 게 보통 타고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예민한 사람은 같은 생활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자기도 모르지만 이제 근육에 힘이 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루를 지난 다음에 저녁 되면 온몸이 쑤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될 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애들한테 상처를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성이 좀 완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호되게 구는 이런 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양쪽에 다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목사님이라면 인간의 악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봐야겠죠. 또 인간의 악이란 건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애들을 야단치고 뭐 또 보통 사람한테도 막 뭐라고 그러고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고 너그러워야 된다고 봐요. 애들이 떠드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엄마가 어디 있냐고 애 좀 하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누가 애들을 학대하나? 인간 악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뭐 영화 같은 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게 혹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캐리라는 영화 알아요? 아, 우리 동성계 성도님은 영화를 잘 안 보시는가?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기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듯이 애가 처음에 뱃속에 만들어지면 내가 요만해요. 그러다가 커지면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점점 커졌다가 출생할 때 되면 어른뇌 모양이 됩니다. 이 어른뇌가 아기 때 출생할 때 뇌 세포수는 평생 똑같아요. 더 이상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쫙 많아지다가 이때부터는 그대로 쭉 갑니다. 아주 그 소수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똑같이 가요. 그러면 갖는 아기 뇌가 어른 뇌하고 세포수는 같습니다. 근데 점점 커져요. 18세 때까지. 이 그림 보면 점점 커졌다가 딱 최고가 달하는 게 18살, 20살 때 최고로 이렇게 뇌가 커져요. 그건 뇌 세포가 많아진 게 아니고 뇌 세포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일종의 전깃줄 같은 게 많아져서 이제 뇌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세포수는 그대로 있는데, 세포수도 이제 그다음부터 줄기 시작해요. 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넘어지면 벌써 뇌 세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그 세포끼리 연결하는 그 전깃줄 같은 거는 솟아져요. 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잡으려고 그럴 때 손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여기 근육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구난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전깃줄은 잘라버려야 돼. 안 그러면 막 그냥 중구난방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정한 행동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신경세포줄들이 딱 정돈이 돼야 되지, 딴 게 끼어들고 들게 되면 손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다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을 움직일 때는 다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관한 신경줄이 없어져요. 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작아지다가 노인이 되면 내가 이제 완전히 짜부러져요. 그러면 치매가 되면, 여러분 관심 많으신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금 설명한 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죠? 이쪽에 있는 게 태어날 때 내 모양인데, 그다음 6살 때, 14살부터 20살 때까지 보시면 세포수는 똑같아요. 신경세포수는. 근데 그 가지, 서로 연결하는 가지가 6살 때 굉장히 많아졌다가 그다음부터는 솟아지기 시작해서 애들이 막 팔다리를 중구난방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점점 정돈이 되죠. 그러니까 오줌 참을 때는 오줌 그거를 근육 잡고, 대변을 참을 때는 항문의 관략근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경줄이 옆에 그림인데, 신경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전기줄이 나가서 다른 세포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전달돼서 이제 뇌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기계로 만든 게 AI예요. 뇌가 그러니까 AI에서는 신경세포 하나의 칩이 되는 거죠. AI에. 그래서 그 칩끼리 연결을 잘 시켜놓으면 이게 AI가 돼요.
로봇가 되는 거죠. 로봇한테 팔을 움직이는 걸 가르쳐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줄을 만들어주면 팔을 움직인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만든 게 로봇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전기줄이 사라져요. 필요한 것만 남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세포도 사라져요. 그래서 뇌가 작아집니다.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근데 노인들이 줄어들어도 곧잘 하죠. 그건 하도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숫자가 작아도 아주 능률적으로 되고, 그 대신에 노인이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는 상관 안 해버려요. 그게 노인의 행동입니다. 난 몰라.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춘기의 특징은 뇌는 뇌대로 이렇게 확 왕창 이렇게 번성했다가 이제 정돈이 되고 이러는 사이에 성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애에서 어른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죠. 이 호르몬 때문에 몸에 변화가 왕창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그래요. 가슴이,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남자는 뭐 털이 이렇게 나오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른 남자 사나이가 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가 되는구나 하고 느끼죠. 그 본인도 그걸 느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뭔가 야단을 많이 맞은 애들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겁을 먹어요. 더구나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요즘 하도 미리 공부를 시켜서 이제 괜찮은데, 옛날에는 월경하면 여자애들이 놀래고 막 감추고 겁을 먹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면 이제 진짜 내가 어른처럼 돼 가는구나. 그러면 형이나 오빠처럼 이제 연애도 하고 뭐 혹시 모르죠. 혹은 뭐 섹스도 하고 이렇게 막 생각이 막 하죠. 그러면 이제 몸을 해보고 싶어요.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여자애가 남자애 만나면 뭐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특별히 좋아 보이고 걔를 뭐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 연애 감정이 생기고 뭐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싼 애들은 뭐 자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하고, 이때 이제 굉장히 그 변화가 오거든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에요. 중간인데 어른처럼 할 수는 없고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애들이 생각하는 게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는 남자인데 어떤 여자애가 나를 좋아할까 말까, 이런 게 뭐 관심사가 돼요. 또 여자애들은 뭐 어느 정도 하여튼 이제 이성한테 매력적으로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데 관심 많고, 그래서 화장을 해보고 옷도 좋은 거 입어보고 뭐 멋지게 행동해보고 이래보고 뭐 이제 그런 걸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사춘기를 보내죠. 이때 이제 겁나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대학을 간다면 무슨 과를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해. 더구나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뭐 이런 걸 고민해. 자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뭐 그냥 맨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게 반발심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충돌을 하는 수가 많아요. 충돌이 많으면 어른들은 애가 뭐 이렇게 당돌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가 이제 어른 돼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어떤 부모는 그걸 못 견뎌 가지고 시끄러 조용해 이제, 그리고 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죠. 그럼 애들은 이제 고민이 생겨요. 집을 나가버릴까 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2차 성욕이 생겨서 이제 성욕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말 꺼내기가 좀 거북한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는 애가 아니고 이제 방금 호르몬이 생겼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게 몸 상태하고 정신 상태가 맞질 않아요. 이 정신은 애거든요. 근데 몸은 벌써 어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애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뭔가 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지 자기 몸을 무슨 장난감, 뭐 엔조이하는 무슨 그런 걸로 생각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하는 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말씀 커지니까 이 지능이 확 좋아지고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라는 게 그때 생겨요. 지성이라는 게 생겨요. 인텔렉추얼, 지성이 생겨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아주 잘해요. 내 세포가 많으니까 막 따져요. 이것저것 온갖 가능성을 다 들이대. 아주 풍부하죠, 그게. 근데 어른들은 그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싸워요. 창조성도 뛰어나요. 이것저것 개발하고 스스로 뭘 만들어보고 그림도 그리고 혼자서 뭘 많이 해요. 자기 방에서 뭔가 많이 하죠. 비밀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앞으로 뭐 공과대학을 갈 거니까 지금부터 뭐 공작하는 걸 좀 해봐야지라든가, 나는 음대를 갈 거니까 지금 풍금을 배워봐야지, 뭐 이런 걸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되는데, 이게 만약 뭐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성정체성 혼란이에요. 나는 남자인가? 아니야, 여자인가? 진짜 여자답나? 남자다울까? 청소년 있죠?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도 이런 고민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때 어렸을 때부터 신뢰감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공부도 잘했고 이런 시절을 보는 애들은 또 아빠 엄마하고 관계가 좋았고, 그러면 난 남자다, 뭐 갈 데 없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산다 하게 그냥 미리 정해져요.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이렇게 딱 혼란이 없어요. 딸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받았고 뭐 대소변 가리기 때 원만하게 지냈고, 아빠 엄마 삼각관계 때 뭐 아빠 좋아하다가 뭐 엄마처럼 되기로 했지 하면 그만 괜히 여자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는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제대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소수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사랑도 못 받았고 뭐 맨날 바보 뭘 못한다는 말 들었고, 아빠를 좋아했는데 아빠는 뭐 날 모른 척했고 맨날 뭐 야단만 치고, 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은요, 다 모두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되어봤으면 하는 건 꿈을 꿔요. 부자가 되어봤으면,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가 친부모만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 뭐 이런 것도 흔히 있고요. 또 아빠가 친아빠니까 투스타 온 애가 아니까 내가 뭐 이런 거. 아까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면 남자애들은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여자애들은 내가 남자라면 좀 더 세게 나갈 텐데 여자라서 내가 뭐 죽어 지내야 되나,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상상한 애들이 그러다가 말죠. 할 수 없지 뭐. 정신적으로 아주 미약한 애들은 뭐 자기가 남자가 여자 스스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트랜스젠더 같은 생각이 들면 나는 이제 여자니까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남자끼리 좋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럼 이게 우리 뭐 사람들이 동성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한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오늘 뭐 주로 그 얘기를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한 청소년기 때 이런 성의 갈등을 가지는데 그 갈등 그 시기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 왔는지 지금 왔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럴 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갑자기 청소년 때 느닷없이 그런 뭐 정체성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뭐 동성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부터 온다 이거죠. 청소년 뇌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뇌 세포 수는 아주 왕성하게 있고 또 연결도 왕성하기 때문에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근데 그 창의성이 어른 볼 때는 하찮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막 대단한 걸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애들 어른들이 보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싶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창의성은 창의성이니까 그걸 격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줄은 많은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기능이 왕성은 한데 비능률적이에요. 미숙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고, 그 대신 서툴러요. 청소년들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냐, 난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 눈에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호기심 많고, 행동이 많고,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리고 과다, 막 부지런해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막 변덕이 심해요. 막 좋아하다가 막 실축하다가 좋아하고 이렇게 되고, 반응이 과대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뭘 다 하려고 그래요. 멀티태스킹.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끝내보면 뭐 해놓은 게 없고 그냥 실패한 게 많습니다만은, 변덕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인기 가수, 이렇게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하는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닮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빠 엄마를 보니까 좀 별로고, 바깥에 무슨 이런 뭐 대단한 인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거죠. 부모로서는 섭섭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요. 내가 왕성하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도파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청소년 뇌는 도파민이 왕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재미나 기뻐요. 쾌락을 느껴요. 사소한 것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뭐 깔깔대고, 뭐 열중하고, 막 몰두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걸 청소년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매체가 요즘 많거든요. 유튜브니, 뭐 틱톡이니. 그러니까 이게 삐까삐까삐까 막 빛이 나니까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재밌고 짤막짤막하고 하니까 맨날 그거를 봐요. 그러면 이게 중독이 돼. 이게 참 큰일이에요, 지금은. 이때 우리 청소년,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그 얘기 그러라 그러면 자기를 억압한다고 그래.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너는 인권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부모 말 꼭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참 이상해졌어요 아주. 그거 참 이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걱정인지 몰라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뇌로 디지털이 침범해서 뇌를 지배하게 돼요. 틱톡 한번 볼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것만 자꾸 하니까 공부는 관심이 없어요. 지루하고. 그 요즘 학교 애들 80%가 문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맹이라는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 한 페이지를 제대로 못 읽어요. 지루해서. 그런 말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따위 소설책을 다 읽었거든요. 밤새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끈질기게 길게 하는 그런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디지털이 주는 그 해악이 굉장히 클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데, 하여튼 밤새 지방에서 뭘 해요? 어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애들 들으면 나보고 싫어하겠죠? 쓸데없이 간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신경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뇌는 막 준비되어 있다가 건들면 터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꽉꽉 눌러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됩니다. 뭐 개고사장이라도 마음대로 자라라 이거 안 돼요.
꽉 틀을 잡아야 됩니다. 어릴 때 틀을 잡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무데나 똥 싸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훈육이 중요합니다. 고민이 많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정체성 위기, 나는 누구인가? 애들이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만 지금 속으로는 청소년들은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떻게 할까,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말았다 이러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걸 잘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죠. 자기 거울을 보고 야 이만하면 뭐 넌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아이 꼴 보기 싫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보기 싫어, 이래 되면 참 큰일이죠. 그 청소년 일탈이란 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중에 교회를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이거는 뭐 내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요즘 현상이 그런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죠. 뭐 그림만 대충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하도 유혹이 많아요. 하여튼 유혹이 많아서 그 청소년 유해 물질 어쩌고 이렇게 막 나라에서는 떠들지만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청소년 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이 그 잘 납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갓난아기 때부터 훈육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강조하는 게 젊은 엄마들이 자기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그 아파트의 엄마들을 보면요, 애들 하나 낳아가지고 온갖 그 고급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매일 아빠가 놀아주든지 엄마가 놀아주든지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해.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야 되거든요.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야 자기 딴에 정보를 주고받고 뭘 배워요. 아빠하고 놀면 다 해줘. 자전거도 밀어주고, 뭐 스케이트 보통 그것도 아빠가 다 밀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가 다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 뭘 배운다는 개념이 없어요. 애들끼리 놀면 때리고 울고 그러고 타협을 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아빠 엄마만 독단적으로 키우면 다른 사람 의견을 듣거나 타협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 외로운 사람이 되고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도 혼자 밥 먹고 혼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러면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싸움을 두려워하고, 일단 싸우게 되면 무조건 자기는 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의식만 가져요. 그래서 자꾸 피해. 점점 고립으로 들어가죠. 제가 요즘 시간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얘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할게요. 청년 오죠, 조만간에.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많이 계실 건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결혼이에요. 결혼. 이런 말 하면 뭐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그러면 한간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주변에 보면 뭐 나이 40 넘은 총각천들이 수두룩해요. 그 어쩌자고 어떻게 저한테 오늘 환자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결혼 안 하실 건가 했더니 아마 차차 해야죠. 아니 40이 넘었는데 차차 생각해 본다 그래요. 그럼 뭐 때 바쁩니까 했더니 뭐 취직하고 있네, 거기 일만 해도 바빠서요 막 때를 놓쳤네요 그래.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해야죠. 데이트 합니까? 자기도 그런 말 하면서 쑥스러운지 그 얘기 그만하자 그래. 하여튼 구애를 하고 연애를 걸어야 돼요. 요즘은 연애 건다 그러면 바로 섹스를 생각해요, 젊은 애들은. 그래서 이건 참 뭔가 잘못됐어요. 뭐 몇 번 사귀면 여관 간다며요. 맞아요?
그래서 구애를 하고 선택을 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직업이 문제. 옛날에 우리 옛날에 농촌 생활할 때는 집에 늘 땅이 있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농사짓다가 또 결혼해서 그 땅 새로 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물려받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다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커리어를 쌓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40대 병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패닉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안 그러면 PTSD라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울분이 나서 그냥 혼자 울다가 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억울해 죽겠고 거기 얘기해봐야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니까 할 말도 없겠고 억울해는 죽겠고 부모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또 이런 말 들을까봐 그렇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좀 동정을 해준대요. 친구들은 그래 힘들겠다. 근데 그 조금 멀어진 사람은 그렇게 공감을 표시해 주지도 않고 끼어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보면 회사에서 이제 그 상관이 밑에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셨는데 다 아무도 그 상관이 부당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 친구한테 와서 야, 너 힘들었다. 난 너를 응원해. 이런 말을 안 한대요. 그냥 자기 일만 한대. 다 외톨이에요. 정말 친구가 없어. 한 회사에 10년을 있어도 같이 밥 먹는 수도 별로 없고 각자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지낸다고 합디다. 동두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혼한다는 게 이제 이 직장보다 중요한 거는 인간성의 이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인간과 인간이 친해야 돼요. 친해야 결혼이든 뭐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보면 친해지는 것보다 성관계 이게 그냥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요즘은 그건 참 보기 힘들어요. 한 몇 달 사귀는 것도 보기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선택하고 이거 왜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를 낳아야 인류가 이렇게 존속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유교든 불교든 간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그래야 아들은 아빠 닮아서 남자가 되고 딸은 엄마 닮아서 딸이 되죠. 그래야 다음에 또 결혼이 되니까. 근데 이 구조가 흔들리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로봇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는 사회의 기본 단위고 차세대를 길러내는 사회 구조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결혼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반드시 결혼에 대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끝으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부모는 자식한테 자신의 그 종교, 신앙, 문화, 인간성을 물려줘요. 유전자로서도 물려주고 태도를 보임으로써 애들이 따라 배우는 것으로서 그걸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표적으로 아버지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후손에게
자신의 모든 세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상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잘못 전달해주면 이 다음 세상은 아버지하고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뭐 아버지로서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서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자신의 신앙,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해야만 이것이 대를 이어 내려간다. 보통 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불행히도 정치가 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도 교회세요? 왜 그렇게 보이나 봐요? 혹시 장로세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아버지처럼 일하면 나 교회 이제 안 나갈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아버지는 모르죠. 아직은 뭐 교회 차분하게 댕기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의 원칙이, 저도 요즘 와서 좀 배웠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떤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저도 이 얘기는 참 요즘 와서 실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뭐 옛날부터 하던 소리인데 무심히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하시는 거 아까 목사님 소개했지만 뭐 동성애 그런 거 이제 반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새삼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보통 부부 간에 뭐 사랑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우리 남편들께서 부인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 어쩌고 그런 말도 교회에서 많은데, 이 남성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남편이라면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자식은 주신 기업이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예. 이거는 뭐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아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주 뭐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